자, 다음 소식도 민주당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야,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막다른 길로 도래한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이.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향해서 저들 수준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국민의힘 수준을 먼저 따질 게 아니라 민주당 수준을 먼저 따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뉴스의 한 중심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민주당 후보 양문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문석과 관련돼 가지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공식 대응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개별 후보가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봤을 때 양문석이가 무소속 출마한 줄 알았어요. 무소속 출마. 민주당 탈당한 줄 알았습니다. 자, 왜겠습니까? 양문석이요, 다른 사람들이 공천한 거 아닙니다. 민주당이 공천한 거예요.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자신들이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양문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문석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돼서 모르쇠를 일관한다? 그거 우리는 모르고 양문석 혼자서 알아서 대응해라?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기업이 제품을 출시합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출시할 수 있어서 그것이 뭔가 결함이 나요. 그러면 그거 기업이 책임 안 질 겁니까? 기업에서 내놓은 제품인데, 그러면 그 제품은 개별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이 알아서 대응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앞뒤가 맞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로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이 자신들의 공천 책임을 지금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도망 못 간다.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도망 못 간다. 이거 이재명 민주당 분명히 책임져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요.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민주당 말로는 개별 후보가 대응을 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양문석이가 대응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기 대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물어볼게요. 이게 사기 대출이 아니면 괜찮은 겁니까? 뭐 사기 대출은 안 되고 편법 대출은 문제 삼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무엇이냐면요. 양문석이 사기 대출이냐 편법 대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법적인 문제예요. 뭐라는 겁니까?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이나, 그것도 강남 아파트 사는데 대구 새마을금고 가서 일반 대출도 아니고 사업자 대출로 돈을 끌어왔기 때문에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대출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대출 받을 수나 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건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정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문석이는 오히려 나는 문제 없다 라는 식으로, 사기 대출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는 겁니다. 무엇보다 또 양문석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가족 대출 피해자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없기는 왜 없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해자죠. 우리 국민들이. 네? 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양문석이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가장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새마을금고가 딸 명의 대출을 제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나 양문석 때문이 아니라 새마을금고가 모두 다 한 일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종 서류를 위조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고, 더 나아가 이것이 사기 대출이라는 문제도 삼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새마을금고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시청자 여러분, 이거 사실상 자백 아닙니까? 이거 자백 아니에요? 그럼 저는 물어볼게요. 새마을금고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되죠. 받아들이면 안 되죠. 왜냐? 당시 대학생 딸입니다. 세금 납부 내역이 없어요. 돈벌이가 없다고요. 더 나아가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자신의 딸인 것을 분명히 알고도 새마을금고가 이걸 제안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 뭐 하는 겁니까? 결국 양문석이가 본인 스스로 자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두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공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범. 네, 공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양문석이가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일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커지고 있느냐. 새마을금고가 오늘 양문석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현장 조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자 대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양문석을 비롯해서 지금 실제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각종 사람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 사안이 지금 양문석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일이 커졌어. 금감원이 다음 달 8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첫 검사에 착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대대적인 조사를 금감원으로부터 받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일이 점점 파장이 커지고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감원 지난해 5개 저축은행에 대해서 1조 2천억 적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양문석과 비슷한 사례로 사업자 대출로 작업 대출을 한 그 5개 저축은행에 대해서 1조 2천억을 적발을 했어요. 자, 과연 새마을금고에는 몇 건이나 나올지, 얼마나 나올지 저는 너무 궁금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과연 양문석만 있을까? 또 다른 사람들이 없을까라는 궁금증을 저는 너무 자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와 관련돼서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저는 너무 궁금한데요.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뭡니까? 양문석이 가짜 사업자 대출로 31억의 아파트를 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드렸었죠? 저는 의문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문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실제 양문석이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 조건 중에서도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금 소명 자료. 자금 소명 자료.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양문석한테 11억을 빌려준 이후 3개월 이내에 자금 소명 자료를 첨부 조건으로 내세웠어요. 이거 해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명을 했을까라고 궁금을 했는데, 자, 이것도 알고 보니까 뭐였다라는 겁니까? 허위 서류 제출 의혹이 지금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돈을 빌린 직후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사후 점검을 했는데 그때 사업 물품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5억씩이나.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도 있느냐?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려 9억 원이나 낮춰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실제적으로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뭘 공개해야 됩니까? 자신의 재산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양문석이는 지금 어떤 식으로 재산을 공개했냐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어요. 현재 선관위에 올라있는 양문석의 재산은 21억 5,600만 원입니다. 21억 5,600만 원. 자, 그런데 이게 지금 9억 원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이 삭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자,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은 가액란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 공시와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어야 됩니다. 즉 뭐예요? 공시가격, 실거래 가격 중에 더 높은 것을 실제적으로 후보 등록을 할 때 제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걸 적어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양문석은 뭘 적어냈습니까? 낮은 걸 적어낸 겁니다. 실제 아파트 실거래가가 31억인데 더 낮은 공시가격을 이렇게 적어냈고 그 낮은 공시가격을 선관위에다가 신고를 한 겁니다. 이건 뭘 위반하는 겁니까, 신규 여러분? 엄연히 앞서 보여드렸던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큰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공직선거법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보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양문석이 선관위에다가 21억 5,600만 원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것을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실거래가가 아니라
지금 뭘 보여준 겁니까? 공시가격으로 선관위에 신고를 했다라면 이건 엄연히 뭐 하는 겁니까?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양문석이는 당선이 되더라도 조만간에 배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논란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고, 자, 무엇보다 지금 더 큰 논란 하나가 터졌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양문석이 11억 대출, 만기 일시 상환 특혜를 받고 이자만 내고 10억 시세 차익을 챙겼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만기 일시 상환. 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공부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야, 참, 대출도 별의별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그래프가 조금씩 다르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원금과 이자를 매달 균등하게 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금 균등 방식 상환은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앞서 두 가지는 원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양문석은 지금 뭐 한 겁니까? 이거예요.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이게 뭐냐면요, 대출금을 갚음에 있어서 원금은요, 가장 마지막에 내고 그동안 뭐만 내는 겁니까? 이자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이자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금을 갚을 때 있어서 부담되는 게 뭡니까?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양문석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갚아 나간다는 겁니까? 이자만 갚고요, 제일 나중에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원금만 갚아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원금만. 그런데 그걸 지금 양문석이가 뭐 했다고요? 실제 특혜를 입었다고요. 이런 만기일시 상환에서 특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예상 월 상환액이 2,076만 원에서 458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 사이에 집값은 3년 새 10억가량이 뛴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식이면요, 누가 대출 안 받습니까? 이런 식이면요, 누가 영끌 안에서 집 안 사겠어요? 근데 이러한 대출을 지금 양문석이가 했다라는 것이고,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만기일시 상환. 이건요, 일반 대출에 잘 없습니다. 이건 지금 어디 대출에 있느냐? 양문석이가 받았다라는 뭐예요? 사업자 대출에 있는 겁니다. 사업자 대출.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일반 국민들이 아냐고요. 만기일시 상환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그 만기일시 상환이 사업자 대출에 있다는 우리 일반 국민이 아냐고요. 모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문석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제3의 인물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드렸던 겁니까? 이건 작업 대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수사 진행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네. 자, 보시면 무엇보다 더 궁금한 건 무엇입니까? 어쨌든 이자를 내야 됩니다. 어쨌든 양문석이가 만기 일시 상환 특혜를 입었을 때 458만 원이라는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양문석의 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대출을 받을 시점에 재산이 은행에서 150만 원 뿐이었어요. 납부세액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돈벌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458만 원이라는 이자를 어떻게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 엄마가 내줬대요. 엄마가. 양문석의 딸 대출 이자도 엄마가 내줬다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걸 엄마가 내줌에 있어서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탄루 소지까지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일들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은 양문석 혼자만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자, 알고 보니까 양문석이가 당 공천 심사 때 딸 명의 11억 대출을 누락했다라고 지금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조선일보가 이러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건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줄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당 공천 심사는 누가 한 겁니까? 민주당이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공천 과정에서 양문석의 이러한 11억 대출이 누락됐다라는 것은 누구만 알 수 있는 겁니까? 민주당밖에 모릅니다. 즉 민주당에서 이런 소스를 주지 않았다라면 조선일보는 이런 보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다라는 건 민주당이 소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오늘 이 보도가 엎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민주당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민주당이 양문석의 딸 명의 11억 대출이 누락됐고 그거를 모르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알고 공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알고. 양문석 딸 11억 대출을 알고도 공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민주당 말대로 이거는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이젠 누가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겠어요? 민주당 알았잖아요. 이걸 알고도 공천을 했다는 건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해 줘야죠. 우리 국민들한테 이와 관련돼서 목소리 내줘야죠. 사과를 하든 공천 취소를 하든 뭐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더 나아가 이재명이 어떤 얘기를 할지 저는 너무 궁금한 것인데, 자, 무엇보다 재밌는 건 여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뭐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아빠 찬스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민주당 공영훈 24살 아들한테 30억 건물주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민주당 양분합. 이번에는 한 명도 아니고 두 아들한테 한남동 주택을 증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영훈의 아들은 몇 살이라고요? 24살이라고요. 자, 그런데 양부남이 20대 두 아들한테 한남동 주택을 증여했을 당시 첫째 아들이 25세, 둘째 아들이 군에서 전역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23살이었습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 두 사람들은 아파 찬스를 그대로 시행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특히 우리 2030 청년 세대들이 분노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뭐예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부모 찬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총선판에 나와서 우리 청년들한테 선택받고자 지금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재명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아니, 본인은 자신 아들과 관련돼서 아빠 찬스 기대도 안 한다면서요. 네? 더 나아가서 이재명 뭐라 그랬어요? 아들은 남이라면서. 아들은. 참 이상하다. 네? 이재명은 아빠 찬스에 대해서 부정을 하며 심지어 아들은 남이라고 말했는데 이상하게 이재명 민주당이 공천한 사람들은 20대 아들들한테 아파 찬스를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재명과 민주당 공천이 뭔가 기준이 참 다르지 않을까.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은 선택해라. 뭘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본인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공천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